네, 30km 장거리 훈련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어떤 분에게는 설레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큰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에 나가기 위해서는 꼭 장거리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모두에게 독이 될지 혹은 모두에게 약이 될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드리고 각각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맨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요, 바로 장거리 훈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0km 훈련이 정말 필수일까요? 그리고 똑똑하게 훈련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뛰어봐야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지 라고 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km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뛰어? 라는 생각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시작되죠. 무릎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이렇게 밴드 같은 것도 차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를 그 30km를 못 채웠다는 그 찝찝함에 혹은 35km를 못 뛰었다는 그 찝찝함에 불안하고 또 뛰자니 그 고통과 부상이 생각날 것 같은 그 딜레마. 딱 장거리 훈련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야 많은 거리를 꾸준히 뛰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훈련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긋지긋한 고민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가 목표인 초급자부터 그 다음에 기록 단축을 노리는 중급자, 그 다음에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법까지 비교하면서 한번 나에게 맞는 장거리 훈련법은 무엇인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을지, 30km 훈련이 정말 마라톤의 필수인지 과학적인 근거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은 더 이상 장거리 훈련 앞에서 어느 정도 뛰어야 될지 막막함이 조금은 사라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초보자 러너라면은 완주가 목표라면 숫자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선 첫 풀코스가 완주인 목표라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km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마라톤의 최대 고비 30km가 넘었을 때 그 벽 4점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고갈되면서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30km까지는 비축된 에너지로 가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28에서 32까지는 꼭 뛰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에 절대 24에서 30, 28 이런 것들이 가능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km, 24km, 28km와 같이 점점점 계단을 오르듯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포인트가 있는데요. 장거리 훈련의 핵심 효과는요, 우리 몸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잘 쓰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효과는 대부분 90분 이상 그냥 꾸준히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즉 30km라는 그 거리에 대한 압박보다는 오히려 90분 이상을 달려보는 경험을 통해서 몸을 적응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5시간 이내에 완주가 목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분 페이스보다 느리게 뛰시겠죠. 6분 페이스보다 느리게 뛰려면 30km를 채우려면은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초보자에게 너무나도 과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30km 이상 거리를 채우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고 이 거리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조금 90분 이상 뛰는 것을 자주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90분 이상의 러닝을 매주 한 번씩 실시하시는 걸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급자 이상입니다. 중급자 이상에서는요,
기록을 노린다면은 거리보다 질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브 4나 서브 3시간 30분 혹은 서브 3 구체적인 기록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브 4도 사실은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중급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준이 메이저 대회에서도 막 커트라인을 너무 각박하게 이렇게 시간을 짧게 줘서 그렇지 사실은 서브 4만 해도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얕잡아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마라톤은 완주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서브 4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중급자 이상의 러너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장거리를 단순히 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끌고 가냐가 기록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km를 우선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30km라는 거리를 뛸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페이스로 가시기보다는요. 초반 10km는 워밍업, 중간 10km는 실제 페이스보다 조금 느리게, 그리고 마지막 10km는 점점점 가속으로 해서 레이스 페이스까지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후반부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훈련에서 가장 효과가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강도 훈련은 절대 매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매주 장거리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제 중급자 이상,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 기록을 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하게 가는 대신에 매주 장거리를 뛰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3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내 몸의 피로도와 회복 사이클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주말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제 주말에 제가 하는 이렇게 대회 페이스까지 올리는 훈련은 저도 2주에 한 번 혹은 3주에 한 번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거리를 길게 뛰긴 하지만 이제 저와 같이 하시는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주시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그 거리를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그거를 절대 강한 강도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훈련보다 중요한 거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회복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가서요. 결론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30km 훈련이 정말 필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닙니다. 물론 30km 이상을 뛰어보는 경험은 자신의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풀코스를 뛰는데 40km를 뛰는데 30km를 안 뛰어보는 거는 조금 많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스포츠 의학계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단순히 장거리를 길게 훈련한 그룹보다 핵심이 되는 장거리 훈련, 그러니까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그런 장거리 훈련과 템포런과 인터벌 등 다양한 강도의 훈련을 조합한 그룹이 기록 상상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섞어서 한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길게 뛰었냐보다 어떤 훈련들을 조화롭게 섞어가면서 회복을 이루어주면서 나아갔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을 보면요. 킵초게 선수 같은 경우에는 40km에 가까운 거리의 장거리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주행거리가 200km가 넘는 그들의 훈련량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의 15에서 25%, 그러니까 한 7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장거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200에 가까운 거리를 뛰기 때문에 35, 40 이 정도가 그냥 장거리 훈련에 한 번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러너분들,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 한 달에 150 이 정도를 뛰시잖아요. 300 그거 어떻게 뛰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에 많아봤자 50, 60 이 정도를 뛰실 겁니다. 그럼 50, 60을 뛰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40km를 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훈련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결국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입니다. 기록이 좋을수록 무작정 많이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장거리 훈련을 더 적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에게 맞는 장거리 훈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24에서, 그러니까 완주가 목표이신 분들 24에서 30km 정도를 뛰어준다. 근데 이거는 한 달에 2번, 3번 혹은 4번까지 매주 실시해주는 게 좋다.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거리와 시간을 늘려준다. 저는 일주일에 50밖에 안 뛰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40밖에 안 뛰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35밖에 안 뛰는데요. 어떻게 한 번에 20을 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라리 일주일에 2번만 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면 마라톤 완주가 목표라면은 25, 20, 30 이렇게 거리주를 꾸준히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서 150분에서 뭐 길게는 180분까지 해서 거리를 채워주시고 시간을 채워주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0 정도까지만 목표로 잡으시고 3, 4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많아봤자 2주에 한 번 정도 해주시고요. 레이스 페이스를 포함한, 마라톤 페이스를 포함한 장거리 훈련을 해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자, 말 그대로 기록을 경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150, 120, 130 혹은 100 이 정도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훈련량의 밸런스를 맞춰서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 뛴다 하면은 한 달에 400이겠죠? 한 달에 400의 7분의 1이나 혹은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 이하가 나올 겁니다. 한 60에서 100 정도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장거리를 얼마를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40 뛴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렸던 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는 매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회복까지 고려한 간헐적으로 특별하게 해야 되는 훈련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을 믿어보는 게 중요하다. 거리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하다면은 시간을 90분 이상 채운다는 것으로 접근해보면 좋습니다. 초보자일수록요. 그 다음 세 번째, 훈련은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 LSD, 템포, 인터벌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지만 기록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네 번째, 훈련의 완성은 회복이다. 장거리 훈련 후에 48시간 동안 영양 섭취 및 휴식은 다음의 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무조건 30km 넘게 뛰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30km라는 상징적인 거리를 통해 내 몸의 한계를 경험하고 에너지 보충 전략을 테스트하면서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큰 의미는 갖고 있다. 그래서 장거리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훈련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회복 시간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일수록 중급자 이상이 될수록 오히려 장거리 훈련, 그 거리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훈련의 강도, 대회 페이스라는 것에 집중하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러너 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그리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신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거 내돈내산이고요. 그거를 100km를 신고 나서 제가 리뷰해드릴 신발은 바로 소니의 엔돌핀 엘리트 2입니다. 한번 100km 신어보고 어떤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